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포츠 심리 상담사 관심을 가지고 수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첫째 강의로서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이 무엇이고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시게 되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또 앞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갖게 되는가, 그런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과 함께 1강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첫 번째 강의를 하기 전에 저의 간단한 소개를 시켜드리면, 저는 외대에서 문학술사를 받고 호주에서 신학을 한 다음에 명지대에서 체육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각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여러 단체에서 강의 경력을 가지고 있고, 제가 쓴 주요 저서는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히 저를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 그럼 오늘 첫째 강의 말씀드리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를 할 때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스포츠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심리 다 들어보셨고 상담도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이거 종합적으로 어떤 개념, 그리고 또 특히 상담이라는 게 무엇이고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는 어떤 것을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보시고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비전이 있는가, 그거를 살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해드릴 것이 핵심 예상 문제인데요. 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 1급 과정은 25강으로 이루어졌죠. 근데 매 강의마다 제가 끝날 때 제가 핵심 예상 문제를 2문제씩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 단원마다 끝나는 핵심 예상 문제 2문제만 확실하게 잘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자격시험 보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자, 첫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 스포츠 심리 상담이 뭐냐? 그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좀 길게 설명이 됐지만 간단히 보시면, 첫째,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스포츠와 운동은 약간 의미가 다릅니다. 스포츠는 영어고 운동은 한글이라는 뜻도 다르지만 우리가 보통 스포츠라는 것은 경쟁의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라든가 탁구 경기라든가 이거는 경쟁하죠. 근데 운동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드리고, 그래서 스포츠와 운동 상황에서 선수나 지도자 그리고 일반 운동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리기술 훈련과 상담을 적용해서 무엇을 목적을 하냐?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인간적 성장을 위해서 개입하는 것을 갖다가 스포츠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선수, 지도자 외에 모든 일반 운동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뭘 하느냐? 심리 기술 훈련을 시키고 또 상담을 해서 그들로 하여금 운동선수들은 특히 경기력을 향상시키고 또 인간적으로도 성장시키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스포츠 심리 상담은 단순히 스포츠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전체적인 것을 성장시키는 그런 광범위한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정도로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스포츠 심리 상담의 두 번째 의미를 말씀드리면, 첫째, 스포츠 심리 상담이 있고 운동 상담이 있죠. 자, 그래서 스포츠 상담을 먼저 보시면, 스포츠라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 상황에서, 물론 스포츠라는 것은 혼자 하는 스포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는 스포츠에서는 경쟁이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스포츠 하면 경쟁하는, 그러니까 2인 이상이 하는 것을 스포츠라고 하죠. 그래서 스포츠라는 상황에서 운동선수와 코치 및 감독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니까 스포츠 상담은 그 대상이 운동선수뿐만 아니라 코치 및 감독도 스포츠 상담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까 스포츠 상담사는 할 일이 많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스포츠 상담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둔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는 경쟁의 요소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경기력이 향상이 돼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 상담은 경기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세 번째 보시면 선수와 지도자의 인간적 성장도 상담한다. 자, 스포츠를 하는 주체도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성장을 해야 스포츠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내고 보람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스포츠 상담은 단순히 스포츠뿐만 아니라 인간적 성장에도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운동 상담에 있어서는 운동 상담은 비경쟁 상황을 대상으로 한다. 스포츠는 경쟁, 운동은 경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우리가 이런 말이죠. 현대사회에서 건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스포츠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건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이다 그런 얘기하죠. 그래서 운동을 혼자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비경쟁 상황을 대상으로 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운동 상황에서는 경쟁에서 필요한 경기력을 향상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죠. 건강 증진, 혼자서 하는 것은 경쟁이 아니죠. 아, 내가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건강 증진. 그리고 삶의 질을. 내가 건강해야 행복하고 즐겁고 삶의 질이 향상되잖아요. 예, 그러한 것을 전반적인 것을 포함한 인간적 성장에 초점을 두는 것이 운동 상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는 스포츠 상담과 운동 상담이란 구별되는 것을 상담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 보시면 첫째, 광의의 개념과 협의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광의의 개념은 1980년대까지의 개념으로, 그러니까 좀 오래된 개념이죠. 운동 학습, 그리고 운동 발달, 운동 제어 등 자연과학적 분야까지 포함한 것을 갖다가 광의의 개념으로서 스포츠 심리 상담이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에 들어서는 그 학습에 그리고 하는 임무의 대상이 바뀌었어요. 1980년대까지는 운동 학습, 그리고 운동 발달, 운동 제어 등을 80년대까지 다뤘었는데 80년대 이후에는 이런 것을 다루지 않고 주로 뭐냐? 사회 심리학적 배경이 강한 스포츠 영역만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이 정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운동 학습, 운동 발달, 운동 제어 이런 것이 아니라 사회 심리학적 배경이 강한 스포츠 영역만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보시면 운동 학습, 운동 제어, 운동 발달 앞에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운동 학습은 운동 기술의 효율적 수행과 학습에 관련된 변인을 연구하는 분야다. 운동 기술의 효율적 수행과 학습에 관련된 분야를 연구하는 분야 반면에 운동 제어는 움직임의 생성과 조절에 관해 연구하는 분야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들이니까 그냥 이렇게 좀 차이가 있구나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운동 발달입니다. 운동 발달은 생애 전반에 걸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운동이 계속 발달하는 과정을 연구하면서 태어나서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운동 능력이 발달되고 어떻게 운동 기술을 습득하느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부분이 운동 발달 분야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이번에 이제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도 필요한 개념이 상담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바로 상담이죠. 그래서 상담의 개념을 먼저 보시면 상담은 당연히 영어에서 말하는 카운셀링을 번역한 용어죠. 자, 몇몇 학자들을 소개시키자면 정원식이라는 분은 뭐라고 했냐면 카운셀링은 달리 말하면 상담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실 때 용어로 알아두실 게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내담자라고 하는 겁니다. 상담을 하러 온 사람. 영어로는 클라이언트랄이죠. 그래서 카운셀링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 상담을 하러 오는 사람이 왜 옵니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오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이 상담자. 그래서 상담은 내담자와 상담자가 개별적인 관계를 통해 새로운 학습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이걸 이제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장호 씨가 얘기한 것은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내담자죠. 이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상담자와의 대면 관계를 통해서 생활 과제의 해결과 사고, 행동 및 감정 측면의 인간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학습 과정이다. 예,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이 됐는데 이걸 핵심적으로 줄이면 내담자와 상담자가, 근데 그 상담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훈련을 받은 전문적인 상담자가 도움을 필요하는 내담자에게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과정이다. 이 정도로 두 정의를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개념을 소개시켜드렸는데 한국청소년개발원에서 2004년도에 얘기하는 상담의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약간 길기 때문에 제가 쭉 읽어 나갈 테니까 잘 한번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째는 도움을 필요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주는 상담자가 있어야 된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상담자와 내담자, 도움을 필요한 사람과 도움을 주는 자.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은 상담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상호 협력 관계가 있어야 된다.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에 관여해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자는 내담자의 의사를 잘 결정하도록 도와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담자가 도움을 받으러 오는 그 내담자가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도록 도와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담하러 갔는 내담자가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도록 도와주고, 내담자의 문제를 예방하고 성장과 발전을 도와야 된다. 최근에는 대화를 통해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은 모두 상담이라고 한다. 그래서 결혼 상담, 부부 상담, 전화 상담, 법률 상담, 진로 상담, 레저 상담, 모든 분야에서 상담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상담의 분야가 굉장히 넓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스포츠 심리 상담의 내용은 뭐냐? 개인이나 집단, 그리고 조직에 스포츠와 관련된 중요한 게 스포츠요. 그러니까 스포츠 심리 상담이죠. 스포츠와 관련된 심리적 요인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스포츠 심리 상담의 내용이다. 스포츠와 심리. 그러니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스포츠를 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지? 그런 것을 상담하고 연구하는 것이 스포츠 심리 상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운동이나 스포츠에, 아까 말씀드린 운동은 경쟁 안 하는 것이고 스포츠는 경쟁적 요소가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운동이나 스포츠에 적용할 수 있는 인지, 행동, 사회심리 및 정서적 기술을 지도하는 것이다. 세 번째 보시면 운동이나 스포츠 상황에서 여러 심리적 요소의 이해와 측정, 그걸 향상을 위해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스포츠 심리 상담이고, 마지막 네 번째 보시면 운동 지속을 참여시키는 방안, 그리고 의사소통을 하고 집단 응징력을 기르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평가하며 집단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심리 상담의 하는 역할이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따면 어떤 비전이 있을 것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적 배경을 말씀드리면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선진 국가에서는 사회적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사회적으로 스포츠와 운동을 하는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달리 얘기하면 스포츠 심리 상담사가 바로 대상으로 해야 할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말하자면 일거리가 많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는 것을 아시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스포츠 운동기가 증가하면 반면에 선수들에게도 상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다. 일반인들뿐만 아니라 선수들도 운동을 할 때 심리적인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유명했던 그 미셸 위 프로골퍼가 있죠. 이 선수는 주당 매주 30분간 전문 심리 상담을 받았대요. 스포츠를 잘하기 위해서. 이만큼 전문 선수들에게도 스포츠 심리 상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심리 상담은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가장 희망하는 세 가지 것 중에 하나다. 미국 올림픽 대표 선수들이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뭡니까? 심리 상담이래요. 이만큼 지금 심리 상담에 할 일은 많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선수들에게도 보시면 한국 선수들은 90%가 심리 상담을 원하고 있대요. 이만큼 심리 상담은 굉장히 막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 다섯 번째 보시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일반인들을 위한 상담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다. 자, 선수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서도 상담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 현실적인 겁니다. 일반인들이 취미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서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것인가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스포츠 심리 상담이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1강을 끝내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스포츠 심리 상담사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정말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잘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매 단원에 나오는 핵심 예상 문제를 풀어보시겠는데,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25강을
할 때 매 강의 끝에 이렇게 문제가 2개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25강을 전체 50문항이 되겠죠. 그 50개의 예상 문제만 여러분들이 잘 풀고 기억하셔도 여러분들이 자격증 시험 보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다는 걸 이해하시고, 예, 내용을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예상 문제를 아주 집중적으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풀어보시죠. 다음 중 상담에 필요한 것이 아닌 것은 그랬어요. 자, 상담에 필요한 것은 첫째, 내담자, 상담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협력을 해야 되겠죠. 세 개가 다 필요해요. 근데 가보니까 상호 의심. 예, 내담자와 상담자가 서로 의심하면 상담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당연히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과 무관한 것은 그랬어요. 자, 스포츠 심리 상담의 개념과 무관한 것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볼 때 뭐가 있으냐. 스포츠 심리 상담에서는 운동 학습을 대상으로 하고 운동 발달을 연구하고 또 운동 제어를 연구합니다. 그러나 운동 역사는 그건 스포츠 역사에서 공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포츠 심리 상담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번과 2번의 답을 잘 눈여겨두셨다가 여러분들 자격증 시험 볼 때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앞으로의 강의도 기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